라디오를 들으시기 전에 욕이 나올 수도 있고 이 영화에 스포가 있습니다. 망작이라 스포를 하는 거니까 그래도 보고 싶으신 분들, 그런 분들은 보고 들으시고 미성년자들은 바꿔서 들어주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상은 넓고 망작은 많다. 본격 수명 단축 영화 리뷰 영화다이. 필멸에서 망작 영화를 보고 불멸이 된 수컷 말사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환생하며 대장질만 해온 환생 캡틴 전 대장입니다. 자, 전 대장님. 네. 자, 오늘 처음으로 저희가 할 리뷰는 뭐죠? 오늘 불멸의 영화. 봐도 봐도 화가 끊이질 않는 클레멘타인 되겠습니다. 아, 레전드 영화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 자가 걷게 되면 암이 나왔다는 그 영화입니다. 댓글 보십시오. 막 그냥 예수가 따로 없어요. 이런 영화에서 참 장점을 찾기 힘들었는데 일단 스토리를 한번 말해볼까요? 이 영화 내용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이 태권도 대회에서 편파판적으로 메달을 못 딴 이동준이 지하세계 파이터가 우연히 돼요. 그러다가 7년 뒤에 형사가 돼 있습니다. 이거 무슨 급전개인지 모르겠는데 그 대사로 보면은 또 아는 형의 소개로 형사를 했다 이러는데 무슨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만만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됐다가 또 폭력 형사가 돼서 이제 뭐라 하니까 화난다고 이제 그만둬요. 그러고 이제 딸아 어떡하냐 그러다가 또 우연히 자기가 때린 그 조폭의 그 두목이 또 지하세계 파이터로 끌어들입니다. 그 스티븐 시걸이 그 미국 쪽 지하세계에서 1위인 파이터인데 그 싸움을 붙이기 위해 그 미국 측에서 딸을 납치해 갑니다. 이게 무슨 해괴한 스토리인지 모르겠는데 그래갖고 결국은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영화 자막을 또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처음에 그 자막이 이동준 이렇게 막 뜨는데 저세상 자막 있나? 저세상 자막. 이게 빨간색으로 하고 그냥 공포 영화에 썼으면 어울려요. 근데 이 영화에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첫 오프닝으로 클레멘타인 뜨는데 저는 처음에 이 클레멘타인 글자 보고 SF 영화인 줄 알았어요. 딱 천사몽이나 이런 시절 있죠. 그렇죠. 우리나라 좀 어설픈 SF 영화. 그때 나온 그런 폰트, 그런 로고, 그런 식으로 만들어갖고 이 영화의 장르를 모호하게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이 캐릭터 먼저 얘기해볼까요? 네. 캐릭터가 총 이제 중요한 인물로 따지면 네. 이동준과 그다음에 여검사 역으로 나온 김혜리, 네. 그다음에 그 김혜리의 엄마로 나왔던 잠깐 나오긴 하지만 전원주, 또 사랑이, 네. 또 그 조폭 두목을 역할로 나온 이름은 황종철, 그리고 또 세바스찬, 세바스찬. 네. 그리고 이제 각각 다양한 이제 조연들이 나오게 되죠. 네. 근데 이 캐릭터가 문제입니다. 이 주연이 딱 셋이죠. 그렇죠. 동준이 형, 김혜리 누나, 딸 사랑이. 네. 근데 이 세 가족의 인성이 개차반이에요. 진짜 이동준 형은 열받는다고 술집에 가서 술을 먹고 외상을 합니다. 그렇죠. 외상을 하고 딸한테 치킨을 사가요. 참 얼마나 인성이 개차반입니까? 남한테는 돈 안 주고. 그렇죠. 지 딸한테만 그렇게 인정을 베푸는 아주 못된 인간이고. 폭력 수사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다 이야기 가서 다 두드러 깨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자기가 그만둔 거죠. 경찰서에서도 막 문제 일으키니까 계속. 그렇죠. 참 문제가 많은 사람이고. 그다음에 김혜리도 검사인데 툭 하면 들이받아요 머리로. 그 폭력 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에 그랬다가 난리 나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딸 사랑이도 그 엄마 없다고 놀려갖고 어떤 남자애를 패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슈퍼마켓에 지 혼자 이렇게 카트 끌고 가면서 막 물건 담는데 아빠 생일이라고 계산을 하는데 동전지가 동전을 막 이렇게 떨어뜨려갖고 계산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캐시 아줌마 열받지. 캐시 아줌마 열받아서 야 이거 네가 세우고 저 뒤에 가서 하는데 이제 김혜리가 와서 또 따다닥 그러니까 아유 죄송해요 막 그러고 그 얼마나 인성이 개짜반입니까. 캐릭터들이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또 웃긴 게 이 또 우리나라의 천연적인 이 드라마의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신파와
또 삼각관계와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김혜리, 그 폭력 여검사, 폭력 여검사와 그 이동준과의 관계가 사실은 알고 보니 나중에 그 딸과도 연관이 있다. 뭐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스토리와 또 그쵸? 갑자기 생뚱맞게 이모가 튀어나와서 이모가 또 중간에 또 껴가지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또 내용과 그렇죠. 그렇게 또 그 이모 얘기를 하니까 그 조연으로 나온 사람들과 까메오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 정말 쓰잘데기 없잖아요. 그 장면들이. 그나마 그게 흐름상 쓰잘데기가 있는 게 이명필, 세바스찬 정도? 네, 그분도 나오시는데 와, 그 진짜 이 캐릭터들이 중구난방입니다. 맞습니다. 그 뭐 이명필 그래요. 그 나가 있어. 그거는 조금 있다가. 그 이명필 그분은 그 조폭 그 행동대장으로 나오죠. 그렇지. 근데 막 욕만 막 하다가 나중에 그 외국인하고 막 얘기를 막 하는데 막 그 말이 안 통하니까 막 억지로 막 와 우리가 거래해야 돼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막 욕하면서 그러니까 그 외국인이 말해봐 씨발로 막 나가 있어. 근데 그 장면은 왜 있는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정말 여기 멘붕이 오더라고. 그래도 이명필 씨는 거기 극 중에 그렇게 방해는 안 됐다. 그리고 뭐 김보성 형님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보성 형님은 그 검사 그 김혜리 누님이 검사인데 막 그 남포동 아저씨가 무슨 뭐 불륜 같은 사건으로 이렇게 휘말려 있는데 그 막 열받는다고 머리로 들이받아요. 그러니까 김보성이 소리 듣고 무슨 일입니까? 이렇게 딱 하고 뭐 아니에요 그러다가 3번 나오거든요. 맞아. 두 번째는 한 번만 기회 주십시오. 그러니까 나가라고요. 그러다 3번째 딱 문 열자마자 저리 나가요! 막 그러면서 그게 개그라고 치는데 와 진짜 이게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뭐 그게 의리 아닙니까? 의리. 그 형은 의리로 나왔어요. 맞아. 그리고 그 자막에 또 의리 출연 김보성 이렇게 또 써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형도 나왔고 그리고 또 그 황기순 그분도 나오시고 윤현숙 누님도 나오셨죠. 맞아요. 근데 그 장면이 전혀 쓸데가 없어요. 중간에 갑자기 도박하는 게 나오더니 황기순 아저씨가 이렇게 담배를 물면서 나는 도박을 왜 하고 있는 거지? 막 이런 식으로 그 또 도박 개그 있잖아요. 그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 윤현숙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쓸데없는 장면 속에 까메오라고 막 집어넣으니까 이게 그게 흐름을 확 깨버려요. 그렇습니다. 또 누가 있었죠? 까메오? 사랑이가 그 친구를 때렸을 때 그 때린 친구의 엄마가 개그우먼이신 옛날에 한동안 TV에 나오시던 그분이 계셨는데 글쎄 연기도 좀 어설프고 왜 갑자기 그런 분이 거기에 나와가지고 그게 흐름을 좀 방해하는지 그거 좀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도 그 뜬금없는 장면은 아니었죠. 그 황기순이나 그 윤현숙 누님 나왔을 그렇죠. 때지. 거긴 정말 최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웨이터 김용 그 개그맨 그분이었어요. 그분이 이 감독이 그 김두영 감독이라고 그 감독이 그 전작이 있습니다. 죽을래 살래라고 있어요. 그게 클레멘타인보다 더 심합니다. 거기에 김용 씨가 나와요. 그래서 뭐 우정 출연인지 그렇게 쓸데없는 장면에 나오셨고 그 까메오를 적시적소에 쓰면은 누가 뭐라 합니까? 그렇지. 나와갖고 무슨 이상한 개인기 하고 있고 막 쓸데없는 장면에 그렇게 집어넣으니까 영화가 더 엉망이 돼요. 뭐 내용은 대충 이제 얘기했으니까 저희가 이제 장면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그러시죠. 그 인상에 남는 장면이 뭡니까? 제가 가장 인상에 남았던 장면은 네. 사랑이의 이빨이 자랐다 들어갔다 자랐다 들어갔다 하는 장면이었어요. 들쑥날쑥했네? 처음에는 분명히 이가 없었어요. 근데 나중에 이게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도 하고 그다음에 그 영화의 제작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후반 작업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재작업을 하고 뭐 이렇게 했을 거 아닙니까? 그 교차로 편집해갖고. 네, 교차로 또 편집하다 보니까 분명히 앞부분엔 이가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가 자라있더니 또 나중 편에 그 아빠를 붙잡고 울고 있을 땐 또 이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몰입이 안 됐어요, 저는. 사랑이는 쥐가 아닌가. 이빨이 들어갔다 나왔다. 순식간에 그렇게 됐으면, 아무튼. 그것도 참 신기했죠? 예,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장면마다 이게 깔 게 너무 많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세바스찬, 그 이명필 씨가 처음에 그 자기가 운영하는 그 바다 이야기 같은
그 빠찡코에 딱 들어갔을 맞아요. 때 이동준이 형사라서 패잖아요. 네. 그러고 패기 전에 당신 누구야? 그러는데 경찰증을 꺼내는데 거꾸로 듭니다. 진짜 아니 그 되게 그 프린트도 허접하게 했어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거꾸로 드는 것부터 아 이 영화는 심상치가 않다. 딱 그렇게 보여졌고 그 다음에 학교 폭력으로 이동준 딸인데 그 사랑이가 학교 선생님한테 불려가서 그 맞은 애랑 앉아있죠. 그렇죠. 그때 이동준 형님이 와갖고 선생님한테 인사를 하는데 저 영군 줄 알았어요. 선생님 앉았대요.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너무 웃겨갖고. 근데 여기도 되게 심각한 장면이 있는데 그 이제 엄마 없다고 막 그 놀려갖고 애가 사랑이가 때린 건데 뭐 열받는다고 이동준이 또 사랑이 편들어갖고 그 아줌마랑 그 애는 열받는다고 나가거든요. 근데 이제 둘이 막 좋다고 막 하이파이브하고 막 얘기하는데 초점이 이동준하고 딸이 아니고 그렇지. 그 선생님한테 잡혀있어요. 그렇지. 선생님이 저는 여자 주인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래갖고 막 선생님이 막 이렇게 웃으면서 하고 있는데 또 클로즈업까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이 중요한 역할인가 했는데 그 다음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저세상 촬영 기법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고 또 뭐 다른 장면 또 말씀해 주실 거 있나요? 뭐 이동준이 한참 싸우고 있을 때 음. 발견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네. 이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게 누워 있을 때와 일어날 때 그 피의 그 줄기와 피의 개수가 다릅니다. 아 그게 그 스티븐 시거라고 싸울 때죠? 그렇죠. 음. 스티븐 시간에 싸울 때 이게 바닥에 뻗어서 누워 있을 때 보면 분명히 피가 처음에는 멀쩡했는데 나중에는 번져 있긴 한데 분명히 개수가 달라져 있고 이게 또 이게 아마 보시면 확인이 되실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은. 아 근데 그런 거야. 촬영을 끊어서 하니까 뭐 이해해줄 수 있는 부분이죠. 근데도 참 이 영화는 답답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인상적인 게 이동준이 소싸움 하는 걸 보러 가잖아요. 소싸움 하는데 발라드가 나와요. 이게 무슨 소와 사랑을 하나 전혀 안 어울리는 그 OST. 뭐 이 장면에서 이동준이 다시 지하세계 파이터로 되는 뭐 그런 장면인데 어떻게 소싸움 하는데 발라드가 나오나. 이거는 전무후무한 영화다.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스티븐 시갈의 그 출연하는 시간이 1시간 25분부터 1시간 30분까지 딱 5분 출연합니다. 100분 영화 중에 딱 5분을 출연을 5분밖에 하는데 안 나왔네? 딱 5분 출연합니다. 근데 그 5분 출연하는 중에 액션은 대여기 합니다. 그 액션도 거의 없잖아요, 사실. 액션은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이 장면들만 보면 근데 스티븐 시걸이 그 처음에 살짝 한 4초인가 3초 나오잖아요. 네, 그것까지 해서 한 5분 3초 남은 거네요. 그렇지. 전 또 웃긴 장면이 그 이동준이 그 세바스찬 때릴 때 뒤돌려차기 하는데 컷이 끊겨서 이렇게 뚝 끊어졌다 발차기 하는 게 되게 잘 보여요. 그것도 참 상당히 비급틱하지 않나 생각이 들었고 전 또 되게 웃겼던 게 아까 소싸움을 보러 갔잖아요. 이제 그거 보고 이제 깡패 밑에 들어가기로 하면서 이제 술 먹고 집으로 올라오면서 소소리 냅니다. 사랑이를 부르는데 사랑아 막 이러면서 그 소소리 낸 것도 너무 웃겨요. 그 장면이어서. 근데 이동준이 이제 술 취해서 딱 누우니까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거야. 딱 그러더니 사랑이가 옷을 벗고 자야지 그러면서 바지 지퍼를 내려요. 아니 이게 무슨 이런 영화가 다 있나. 이거 미국이면 이거 소송감입니다. 아동한테 뭐 하는 거예요. 되게 황당했어요. 그리고 또 이동준 형 대사가 더 웃깁니다. 사나이는 말이야. 자기 바지쯤은 내릴 줄 알아야 사나이인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나 그거 미친 줄 알았어요. 그런 장면도 있었고. 그 장면에 이어서 바로 이게 자기 전에 이빨을 닦아야지 하면서 갑자기 뜬금없는 칫솔 PPL을 맞네. 뭐 근데 이 칫솔 좀 탐나긴 하더라고요. 누르면 짜지면 그 치약이 짜지는 칫솔 갑자기 생뚱맞게 PPL을 한동안 합니다. 한동안. 이도 닦고 좋은데 막 그러니까 생뚱맞은. 메이커는 제대로 안 나와요. 또 몰라요. 이 좀 사고 싶더라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 혹시나 하고 뒷부분에 후원 협찬을 봤는데 없어요. 그냥 이거 동준이 형 개인 사비로 산 건가? 그러니까 없어. 또 왜 그런 걸 넣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 장면에
전화를 받으면서 통닭을 사갖고 이제 사랑이한테 가려고 통화를 하다가 조직폭력배들한테 두드려 맞고 그 전화를 핸드폰을 떨어뜨리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네. 근데 나중에 전화가 또 생깁니다. 갑자기. 아, 새로 샀나? 똑같은 전화인가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 후원에 KTF. KTF가 뭐죠? KT의 전신. 아, 그 KTF였나? 아, 017. 아, 그때. 015인가? 017인가? 그때 뭐, 017. 아무튼 KT가 그 KTF 그때였었어요. 아. 그래서 후원을 받아서인지 이 똑같은 핸드폰이 계속 나온다. 그때는 뭐, 지금같이 생활방수도 안 됐으니까. 그때 맛이 갔죠, 그 전화는. 짠 거겠죠? 그것도 좀 웃기고. 그 한강에서 딸이랑 노는 장면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갑자기 영화의 화질이 급다운됩니다. 그리고 약간 저녁이 됐는지 이제 노을 지고 막 그런 배경인데 조명을 하나도 안 썼어요. 그래서 더 화질이 구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고, 뭐 또 더 할 말씀 있으신가요? 그 스토리를 전원주를 만나서 병원 원장이었던, 그러니까 김혜리의 엄마이자 병원장이었던 전원주를 만나서 모든 스토리를 듣는데, 아, 그게 그 막 지금 경기를 하기 전에 만나기 전에 이제 스토리를 알았을 때인데, 그게 한참 몇 년 전인데 그 젊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모자 하나를 씁니다. 아, 맞네요. 아, 그러네요. 모자 하나를 쓰면서 이 젊음으로 갑니다. 사랑이는 완전 깐난애기였고 모자 하나 쓰면 젊어집니다. 그 젊음의 모자인가? 그렇지. 그 내용이 뭐였죠? 이게 원래는 그 김혜리가 그 이동준의 딸을 가져가지고 낳았는데 이제 이동준한테는 뭐라고 했냐면 사랑이는 보육원으로 보냈고 그 김혜리는 죽었다. 딸을 낳다가 그러니까 사랑이를 낳다가 죽었다라고 원래 전원주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갑자기 생각나는 영화 하나 있어요. 어거스트롯이라고 아십니까? 아, 그렇죠. 그 정말 좋은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본 것 같아요, 감독이. 그 내용이 비슷하잖아요, 그 설정이. 그렇죠. 물론 이 영화의 퀄 자체는 너무 차이 나지만 그렇죠. 어거스트롯의 감독님이 이 영화를 보지 않았나 그런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장면 중에 또 하나가 그 이동준이 국내 그 조폭한테 또 딸을 볼모로 잡혀서 협박당하면서 이제 파이터로 다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이제 이 단체로 개싸움 하는데 거기 처음에 여자 해설분이 발음이 너무 구려요. 노홍철인 줄 알았습니다. 이 싸움은 무대한 서바이벌 방식으로서 법칙이 없는 게 법칙입니다.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진짜 미치게 웃었습니다. 얼굴은 좀 예쁘장하게 생겼는데 감독이 얼굴 보고 뽑은 거 아닌가. 그런 좀 의구심이 또 들고요. 그 흑형 목소리. 그죠. I do. 이거보다 더 낮은데 못하겠어요. 너무 낮아. 흑형 목소리가 상당히 기억에 남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이제 그 조폭들이 사랑이 납치해가지고 그 사무실에 잠깐 앉아가지고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죠. 조폭이 분명히 그 이동준을 그냥 의자에 눌러 앉히기만 했는데, 이건 잡지도 않았는데. 이거 뭐 연기 호흡이 안 맞은 거 아닌가? 그렇습니다. 이거 원래 그게 사인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디테일 하나하나가 정말 그 망작의 기본 요소죠. 그렇습니다. 모든 걸 다 보여준 영화입니다. 그 이제, 미국 동생으로 나오는 그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기억나는 게 라미네이트 기억밖에 안 납니다. 라미네이트 했나요? 이가 너무 하얗습니다. 그 연기도 너무 못해요. 형! 막 이러고, 영어 발음도 좀 어설프고. 맞습니다. 그래서 참, 이게 매 장면마다 깔게 있는 참 신기한 영화예요. 까도 이 끊이질 않는. 이 김두영 감독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 그 끝 무렵에 사랑이가 뭐, 나이도 상관없고, 세계는 뭐, 하나고, 뭐, 그딴 식으로 얘기해요. 그러다가, 뭔 소린가 했더니, 스티븐 씨가 I love you! 그러면서, 어땠을까? 그러고 클로즈업 되고 막 끝나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영화랑 관련도 없는 분. 스티븐 씨가 나와서 고맙다고 사랑이 시켜서 애교 부린 영상 보낸 거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이 자막도 보면은, 이 올라가는데, 그 이동준, 김혜리, 뭐, 나온 배우들, 매니저도 이름이 이렇게 있어요. 매니저들 출연하지도 않았는데.
그 이름을 왜 올린 건가? 같이 투자했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이 자막에서 미국 팀 그 자막이 되게 길어요. 그러니까 미국 팀 이용해서 원정 갔을 때 찍은 것 같은데 어떻게 영화를 이런 퀄리티로 만들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참 역시 레전드는 레전드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 특이한 게 투자가 일본인이 한 명 했네요. 맞아요. 일본 기업도 있고. 그리고 제작 기획은 이동준이라는 게 아, 일본 사람이구나. 일본 사람. 어. 일본 사람이 한 명이 투자를 했다는 게 참 흥미롭네요. 이게 돈을 여기저기서 많이 받은 것 같아요. 누가 떼먹은 거야, 이건. 이런 퀄리티가 나올 수가 없어, 이거. 제작 기획이 이동준인데 동준이 형이 설마? 아, 동준이 형이 자기 돈도 썼어요, 이때. 그래서 되게 많이 날려먹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진으로 돌던 게 이동준 그 나이트클럽에 딱 출연해서 눈물의 똥꼬쇼 이렇게 써있었는데. 맞아. 그 동준이 형이 한 게 아니고 원래 그 다른 쇼로 그 딴 사람이 하는 거를 그 이동준 형님 얼굴 크게 붙여놓고 눈물의 똥꼬쇼 써놓으니까 그 형이 그 진짜 클레멘타인 망해서 똥꼬쇼 한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생각했죠. 아, 이게 진짜 장점을 찾아볼 수 없어요, 영화는. 이게 장면이 너무 뚝뚝 끊깁니다, 또. 맞아요. 그리고 이어지지가 않아요. 이렇게 또 심파 쪽으로 가는 것 같더니 갑자기 뚝 끊기더니 갑자기 액션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 노선을 안 선택하면 망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장르를 비트는 거는 정말 잘하는 건 천재 봉준호 감독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장르로 가십시오. 이게 뭡니까, 이게? 죽도 밥도 아니고. 가장 불쌍한 건, 여기에서 가장 불쌍한 건 이모입니다. 이모. 아, 그 이모 캐릭터. 이모 캐릭터 불쌍하죠. 가장 불쌍합니다. 이모 캐릭터가 검사인데 김혜리랑 결혼할 약속한 사이예요. 근데 갑자기 딸하고 이동준이 나타나니까 나중에 보내줍니다, 쿨하게. 졸라 쿨해. 야, 이런 쿨가이가 다 있나 생각이 들었죠. 근데 되게 불쌍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참 영화가 같이 술도 먹어주고 시간도 보내줬는데 아니 이런 좋은 사람이 어딨어. 그렇습니다. 나중에 한번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죠? 그냥 소모되고 끝이에요. 맞습니다. 그냥 딱 그 역할, 그 환경철을 잡기 위한 그렇지. 그 가느다란 실? 그렇지. 그 정도의 역할. 이 촬영하시는 분이, 촬영 감독이 상당히 걸어 찍는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봅니다. 아, 걸어 찍는 게 뭐예요? 걸어 찍는 게 뭐냐면, 네. 그 주인공이 대사를 할 때나 뭔가 액션을 할 때, 네. 그 앞부분에 뭔가 살짝 희미하게 아웃포커싱이 되게 들어가게 하는 것들을 이제 걸어 찍는다고 하는데, 보통은 이제 뭐 1대1로 이야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어디 책상에 앉아있는다든지 하면, 네. 그 앞부분에 그 식물이라든지 아니면 그 제3자가 거기 어깨 같은 걸 이렇게 그 살짝 걸치게 나오는 그런 것도 걸어 찍는다고 하는데, 이 촬영 감독이 상당히 그걸 좋아한다. 그 기법을 많이 씁니다. 매 장면마다 많이 들어가 있나 보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삼각대, 보통은 이제 영상을 촬영할 때 네. 삼각대를 고정을 해놓고 정지된 상태에서 영상을 많이 촬영을 하는 편인데, 이분은 상당히 액션, 이렇게 무빙을 좋아합니다. 보면 뭔가 영상을 촬영할 때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좌우로 움직인다든지 위아래로 움직인다든지. 뭐 핸드헬드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그런 기법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이렇게 살짝 돌린다든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그 고정시켜놓고 옆으로 돌리고 한 것 같은데요. 네, 흔들리진 않는 거 그렇습니다. 보니까. 고정시키고 하는 것도 있고 줌도 되게 좋아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줌에 이 사람이 막 그 주인공이나 캐릭터들 깜짝 놀랄 때 무조건 줌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웃긴 사람이에요. 이 감독이 정말 프로가 맞나 의구심 듭니다. 김혜리와 이모가 네. 함께 해서 이제 그 조폭들을 일망타진하러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에서도 보면 걔네들이 신나게 조폭들이 막 몸을 풀고 막 마당에서 막 괜히 막 운동하고 있는데 경찰차들이 막 엄청 막 여러 대 가지고 막 쳐들어가는데 삐용삐용 소리 다 나고 그 많은 애들이 다 마당까지 쳐들어가는데 가만히 지켜보고 있다가 뭐야! 하니까 그때서야 싸우는 신용을 하고 귀들이 다 좀 안 좋은가 봐요, 조폭들이. 그리고 한참 싸우다가 이제 문을 열고 집을 쳐들어갑니다. 근데 문을 열고 쳐들어가야 뭐야! 하면서 이렇게 싸웁니다. 소리를 못 들은 건지 관심이 없는 건지 이게 다 귀가 안 좋은 게 그 면접 조건인가 봐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그러네. 뭐야! 그리고 보시면은 또
그 조폭들이 일망타진하는 장면 중에 보면 네. 뭐 맹간한 조폭 애들이니까 그래도 싸움은 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근데 조폭 대장이라는 사람이 김혜란한테 그냥 두드러 맞고만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그냥 계속 맞고만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좀 말이 안 되는 장면이고 또 조폭들이 너무 싸움을 못합니다. 너무 싸움을 못합니다. 그러게요. 그리고 검사가 그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사람 때리고 그러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이렇게 몸싸움 나도 경찰분들이 하시지. 김혜리 누나가 대장 황종철을 이렇게 때리고 제압했는데 황종철 하는 소리가 그 처음부터 성경책을 들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더니 그때 맞고서 이렇게 누워서 하는 소리가 네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 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런 대사가 뜬금없이 왜 나옵니까? 감독이 기독교인가? 되게 웃겼고. 라식 수술하는데 항상 그 밝은 색깔의 선글라스를 항상 끼고 다니는. 아, 그죠. 그 주황색이었나? 그렇죠. 전 그 짱구 유치원 선생님인 줄 알았어요, 처음에. 아, 맞네. 네, 그런 맞습니다, 안경 맞습니다. 쓰고 성경책 들고 다니는데 그렇습니다. 그나마 제 생각에는 클레멘타인에서 그래도 황종철? 이 캐릭터가 제일 나은 것 같아요. 일관성도 있고 네, 맞습니다. 그나마 낫다. 근데 나머지는 다 중구난방이라 노답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검사나 경찰이 든 총 맞아요. 이게 고증에 하나도 안 돼 있어요. 맞습니다. 이런 거 안 씁니다. 이게 총알 일일이 넣는 그 유견발인가? 맞아요, 그죠? 네. 리볼버. 리볼버 형태의 총을 쓰는데 뭐 검사도 뭐 다 무슨 콜트를 달고 그러니까. 베레타 들고 있고. 무슨 24 드라마를 많이 봤나? 베레타. 그런 걸 들고 있어요. 왜 또 고증도 엉망이고 액션을 또 얘기해 볼까요? 액션? 그렇죠. 액션이 정말 이게 무슨 액션인가? 특히 먼저 스티븐 시걸과 싸운 장면을 좀 얘기해 보죠. 그렇죠. 이게 스티븐 시걸이 그 몸을 움직이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몇 대 이렇게 손 뻗고 말고 이 정도고 뭐 합을 맞추고 이런 것도 없나 봅니다. 그래서 이동준이 맞을 때는 그 1인칭 FPS 게임 같이 막 손만 나오고 이동준 막 터지고 막 이런 것만 나오고 이 클로즈업 부분에서는 시걸이 맞는데 멀리 하는 장면에서는 그러니까 풀샷에서는 다 대역입니다. 야, 시걸 너무 날로 먹었네. 훨씬 나이가 어리고 젊은. 그러네. 동준이 형이 더 나이 많죠? 이때 보면 시걸보다? 네, 시걸보다 나이가 차이가 한참 젊은 남자의 백인 남자가 대역을 합니다. 겨우 5분 나오는데 그 대역을 하고 있다는 게 그러네. 좀 다르네요, 얼굴이. 네. 이게 확실히 보시면 아마 아실 거예요. 보시면 다른 사람입니다. 이 대역이 정말 스티븐 시걸 날로 먹었다. 진짜 욕 나오네요. 참 대단합니다. 이러고 얼마를 받았을지가 참 궁금합니다. 그때 이게 잠깐 배경 얘기를 하면은 스티븐 시걸한테 돈을 다 줬단 말이 있어요. 스티븐 시걸이 좀 몸값이 그때 높았나 봐요. 그래서 그래도 그렇지 이렇게 돈 먹고 그 배우가 날로 먹으면 되나.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액션에 또 명장면들이 좀 있죠. 그 노지심영님 나오고 또 여자 파이터와 또 캔인지 류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그쵸. 그 캐릭터가 나오는 장면. 스트리트 파이터 그 유캔 합친 버전. 그러니까 뭔가 짝퉁 버전이 그런 그 액션에서 또 여기서 액션은 노지심영 혼자 했습니다. 근데 노지심영은 그냥 그 자기 하던 거 프로레슬링 그대로 하시던데. 그분 혼자 하셨고 나머지 뭐 이상한 엑스트라들 하는 거 보면 갑자기 칼을 꺼내려다 다시 넣질 않나. 상대 칼 보고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 칼 자랑하는 것도 되게 어색하게 이렇게 넣다 봤다.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뒤에서 그 배팅하는 아저씨들 뭐라고 하는지도 모르고 돈 집어 던지고. 근데 그 배우들은 발음이 너무 안 좋아요. 제가 10번을 넘게 들었는데 뭐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특유의 장면들이 보면 모든 액션들마다 이 스틸컷들이 하나가 들어가 있는데 보면 이 스틸컷들이 해상도가 겁나게 구립니다. 다 흔들려. 이게 웃긴 게 스틸컷이 아니라 이렇게 싸우다가 좀 중요해질 장면에 멈추고 끝나요. 그렇죠. 이게 무슨 액션이 이런가.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중에 스티븐 시걸도 그러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죽도록 맞다가 아빠 일어나! 근데 막 그 사랑이가 거의 락보컬 하면 3개를 휩쓸 것 같아요. 아빠! 막 이러는데 우와 진짜 그냥 죽었던 사람도 일어나겠어.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뭐 이동준 형이 사랑아
너랑 이렇게 있어서 좋다. 이제 더 이상 안 맞아도 되겠지? 막 이러더니 갑자기 일어나서 예! 하고 뒤돌려차게 하는데 맞지도 않는데 스티븐 시걸 얼굴 돌아가면서 멈춥니다. 그렇지. 그러고 끝이에요. 대체 누가 이겼나? 이것도 잘 모르겠고 나중에 그 스티븐 시걸이 또 벨트를 또 주러 오지 않습니까? 이 동준이 형이 이긴 거예요? 아니 보통은 벨트는 심판이 주거나 그렇지. 그런데 둘 다 쓰러져서 병원 갔다 온 건가? 그것도 좀 이해가 안 가고 그 대사 있지 않습니까? 태권도 is state of mind. 그렇죠. 그 대사. 갑자기 스티븐 시걸 오더니 벨트 주면서 뭐 고맙다 동준이 형이 당신은 신사야 막 그러더니 갑자기 태권도 is state of mind 그래요. 그게 뭡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근데 또 스티븐 시걸이 이렇게 받아요. You are right 그러더니 한국말로 감사합니다 그러고 가버려요. 대체 뭡니까 그게.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그 태권도 부심을 그렇게 기를 거면 차라리 액션 영화로 쭉 갔으면은 이게 괜찮은데 이 영화가 장르가 이게 뒤섞여서 혼돈이 됐거든요. 그렇지. 솔직히 아저씨류나 이런 액션 영화들로 만들고 싶었으면 테이큰 같이 그렇지. 딸을 그렇게 해서 납치했으면은 그냥 격투에서 막 이렇게 막 처음에 맞다가 또 어떻게 딸이 이렇게 와갖고 구해지고 다 패고 끝나는 그런 영화로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이게 뭐 액션도 어설퍼 장면도 거의 없어. 뭔가 하려 그러면 멈추고 끝나고. 그렇지. 이게 뭡니까? 게다가 또 멜로와 심판은 넣어야 되지. 그렇지. 썩은 개그는 또 넣어야 되지. 그래서 막 자기 지인 그 연예인 조연들 때려박았지. 이러니까 그 총체적 난국이 된 것 같아요. 정말 이 영화는 더 깔 수 있어요. 밤새 깔 수 있는데 좀 시간이 길어진 것 같아서 이 정도로 하는 걸로 하죠. 좋습니다. 자, 최종적으로 평점을 내릴 건데 저는 이 영화 클레멘타인은 제 수명에 한 3번 봤으니까 15년을 깎였다 이렇게 평을 할 수 있습니다. 전 대장님 어떠신가요? 저는 환생 한 10번 정도치가 날아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못하면 8위로 환생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영화는 참 유해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맞습니다. 보고 그냥 리뷰만 할 테니까 웬만하면 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